필요한 파일은 파트 2 유형 분석 챕터 3에 논리함수라는 파일이 필요하고요. 135페이지입니다. 평가표 워크시트에서 시트 확인해 주시고요. 불합격열의 상반기 또는 하반기 점수 중 하나라도 60점 미만이면 true를 표시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false를 표시하라고 지난 시간에 end 함수, or 함수에 대한 설명을 잠깐 했었죠. end 함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true가 나오고 다 만족해야 됩니다. 조건을 막 최대 255개까지도 작성할 수 있고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할 때 true가 나오는 함수고 or 함수는 반대로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하면 true, 조건 1을 만족하거나 또는 조건 2를 만족하거나 조건 3를 만족하거나 여러 것 중에서 하나만 만족해도 true가 되는 함수입니다. 상반기 또는 하반기 점수 중 하나라도 60점 미만이면 이게 조건이죠. 상반기가 60점 미만이냐 또는 하반기가 60점 미만이냐 둘 중에 하나라도 60점 미만이면 불합격이다. 그래서요. 여기 불합격 구하는 곳에 와서 I6에는 는 or 불러보겠습니다. 함수 자체가 그 미리 정의된 수식이기 때문에 항상 는을 먼저 쓰고 함수 이름이 나와야 돼요. 는을 먼저 쓰고 or 네. 그러다가 여기 목록에서 더블 클릭했었죠. 아니면 탭 키 눌러서 선택을 하시면 괄호가 열리죠. 선택을 해서 괄호가 열렸을 때 함수 마법사를 부르는 단축키가 컨트롤 A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Shift F3도 있고 아니면 이 FX 단추를 눌러도 함수 마법사 뜹니다. 지난 시간에 이게 마법사 부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함수들도 이제 복잡한 함수들은 마법사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는을 쓰고 or를 더블 클릭해서 괄호가 열렸을 때 하세요. 괄호가 열렸을 때 함수로 인식된 거니까 그때 컨트롤 A 눌러서 함수 마법사를 부르고 그런 다음에 로지컬 1, 조건 1은 이 첫 번째 이 사람의 상반기 점수, 이 사람의 상반기 점수가 60 미만이에요. 그래서 여기 F6죠. F6를 클릭하고 작다 60 이렇게 가야 되고요. 이 사람의 상반기 점수가 작다 60 미만이면은 아시죠? 이하 뭐 이런 거는 이제 작거나 같니 이렇게 되겠지만은 미만이면 작다. 이자가 들어갈 때만 는이 붙는다 이런 거 아시죠? 이상, 이하 이럴 때만 는이 붙고 크다, 작다, 초과, 미만은 는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60 미만. 그다음 로지컬 2는 그럼 뭐예요? 하반기 점수가 또 60 미만이죠. 그래서 이 조건 2도 하반기 G6를 클릭해주고 G6가 작다 60 이렇게 물어보죠. 상반기 점수가 60 미만, 하반기 점수가 60 미만. 됐으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펄스지만 채우기를 했을 때 true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나라도 만족하면, 이렇게 하나라도 만족하면 true가 되겠죠. 오화 함수는 이와 같이 여러 개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true가 되는 함수입니다. if, and, or 이런 논리 함수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true, false로 판별하는 함수들입니다. 이제 136페이지로 와보시죠. 136페이지에서는요, not 함수가 나오네요. not 같은 경우는 음, 그 논리값의 반대값을 돌려주는 함수입니다. 는 not 해가지고 바로 안에 값 또는 식을 넣으면
true의, true의 값에는 펄스를 돌려주고, 반대로 펄스일 때는 true를 돌려줍니다. 예를 들면, 는 not 해서 내가 1이 0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면, 결과는 뭐가 될 것 같습니까? 1이 0보다 큰 건 맞죠? 하지만 결과는 펄스가 됩니다. 반대로 돌려줄 거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true잖아요. 이게 원래는 true일 건데, true일 때 펄스를 반환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조건식 논리 값에 반대로 계산을 해봅니다. 136페이지 문제를 풀어볼게요. 분석 워크시트에서 달성 여부열의 not 함수를 입력해서 상기 목표가 실적 현황보다 크지 않을 때 true를 표시하고 그 외의 경우는 false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분석 워크시트로 와보시죠. 시트 확인하시고 달성 여부를 구하는 곳이 있죠. 분석 워크시트에 G6요. 13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달성 여부 구하는 곳에 와가지고 not 함수를 불러보세요. 는 not. 이건 간단하니까 뭐 마우스를 안 불러도 됩니다. 부르고 싶으면 불러도 되는데 뭐 식 하나만 적으면 되기 때문에 가로 안에 바로 그냥 식을 넣으면 될 것 같거든요. not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가로가 열렸을 때 어, 그 로지컬 값도는 식 조건식인데 조건이 그 상기 목표가 실적 현황보다 크지 않았을 때 그러면 오히려 상기 목표가 실적 현황보다 크니라고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크지 않았을 때 true가 나오려면 크지 않았을 때가 되려면 원래 작거나 같니가 돼야 되잖아요. 작거나 같니 상기 목표가 실적 현황보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큰 쪽으로 물어보면 오히려 큰 경우가 원래 진짜 큰 경우가 true가 되겠지만은 얘는 반대로 돌려줄 것이기 때문에 true인 경우가 false가 나올 거기 때문에 오히려 false인 경우로 들어가야지 true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상기 목표가 실적 현황보다 우리가 크지 않을 때를 구하려면은 오히려 크냐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기 목표 E6를 찍어주고 E6가 크다 실적 현황보다 그러면 크지 않았을 때 true가 나오겠죠. 그죠? 상기 목표가 크니 실적 현황보다 그러면 크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같거나 작은 경우가 true가 되겠죠. 엔터 해주시면 됩니다. 채우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상기 목표가 실적 현황보다 작거나 이렇게 이 상기 목표 값이 실적 현황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만 true가 되겠죠. 나함수는 이와 같이 논리적으로 계산해서 반대로 돌려주는 함수입니다. 다음 137페이지로 갔고요. 137페이지는 중첩 함수인데요. 네, 함수를 같이 써서 계산하는 건데 고객 워크시트에서 시트 확인하시고요. G열에 AND와 OR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등급에 따라 누적 이용 횟수를 초과한 경우 true를 표시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false를 표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누적 이용 횟수를 초과했니?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요. 누적 이용 횟수가 골드면은 25까지 가능하고 실버면은 또 10까지 가능하고 뭐 블랙이면은 5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해놨네요. 그래서 어, 조건이 오함수를 써가지고 일단
등급이 골드냐, 등급이 실버냐, 뭐 블랙이냐, 이런 거를 물어봐야 되고, 또 누적 이용 횟수가 뭐 얘를 초과했냐, 얘를 초과했냐, 뭐 그런 것도 또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 사용자가 등급에 따라서 누적 이용 횟수를 초과한 경우 true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일단 등급이 골드면서 누적 이용 횟수가 25를 초과했니? 뭐 이것부터 한번 물어볼 건데 두 개를 동시에 다 만족할 때 true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nd죠. 모두 만족할 때 true가 되려면. 그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먼저. 여기에 G7에 와가지고, G7에 와서, 는 and 함수를 써보세요. and. 약간 복잡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걸 잘라내기 위해서 오화에 집어넣을 생각이거든요. and를 더블 클릭해서 괄호가 열리면요. 함수 마법사도 불러보시죠. 는 and에서 더블 클릭 괄호 열리면 컨트롤 A 눌러서 시험에서도 컨트롤 A 누르면 함수 마법사 뜹니다. 그리고 로지컬 원 조건 같은 경우는 먼저 이 사람의 등급을 찍어주고 E7을 찍어주고요. E7이 이꼴는 F2와 일치하니 여기 볼드가 있으니까 F2. 근데 여기 F2요. 가만히 냅두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 수식을 밑으로 채우게 할 거잖아요. 나중에 다 구하고. 아, 우리가 안 채워도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이게 지금 표거든요. 이 필터 단추 보이시죠? 이렇게 돼 있는 애는 테이블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만 구해도 자동으로 우리가 채우기를 안 눌러도 더블 클릭 안 해도 자동으로 다 채워지게 돼 있어요. 하나만 구해도. 그러면 얘가 내려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밑으로 갈 때, 이거 채우게 될 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F4. 지금 F4번 키 눌러야 돼요. F4. 달러 붙여주셔야 됩니다. 예. 저처럼 이렇게 펑션 키 4번 눌러서 달러 붙이는 절대참조 필요합니다. 얘는 내려가지 말라고. 밑으로 내려가고 할 텐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앞에 건 내려가는 게 맞거든요. 이 세븐은 이렇게 내려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세븐이 왜 등급이라 안 나왔지? 이게 표가 아닌가? 하여튼 우리가 이게 채워지지 않는다면 채워주셔야 됩니다. 표가 아닌가 보네요. 그 다음, 로지컬 2. 조건 2는 또 이제 이 누적 이용 횟수. 조건 2에서는 이 누적 이용 횟수, 이 사람의 누적 이용 횟수야. F7. F7을 클릭해주고, F7이 초과했냐고. 이 골드의 누적 이용 횟수를 초과했니? 그럼 크다. 골드의 누적 이용 횟수인 G2 찍어주되 G2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G2 이것도 절대 참조. 이거 채우기 할 때 내려가고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F4 절대 참조. 그리고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다 만족해야 true가 되는 겁니다. AND의 특성상. 둘 다 만족하느냐고. 이렇게.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false가 되겠죠. AND의 특성상. 근데 이제 이거를 골드만 우리가 비교할 게 아니잖아요. 실버도 비교해야 되고 블랙도 비교해야 되고 하니까 또그 실버의 누적 이용횟수, 블랙의 이용횟수도 또 다 달라지니까 어, 이거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 방금 작성한 게 뭐냐면 이게 이거예요. 오화의 조건 1이에요. 오화의 조건 1을 작성한 거라고 보셔야 돼요. 오화의 그 조건 2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오화의 조건 2는 이제 실버에 대해서 이 사람의 등급이 실버니 혹시 실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버면 또 누적 이용 횟수가 또 10을 초과했냐 그렇게 물어보고 또 이 사람의 등급이 또 나중에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등급이나 횟수가 그럼 이 사람의 또 등급이 또 블랙이냐고 또 블랙이면서 또 5를 초과했냐고 그러면 또
true가 나오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라내기를 해봅시다. 우리 더블 클릭 들어와서 여기에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어넣을 예정이기 때문에 더블 클릭 들어와서 이렇게 블록 지정하시고 블록 지정하셨어요? 그럼 홈 탭에 잘라내기를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단축키로는 컨트롤 X입니다. 컨트롤 X. 잘라내기가 X, 이 가위자 모양이잖아요. 홈 탭에 이 잘라내기 가위잖아요. 가위. 그래서 컨트롤 X. 블록 지정하셔가지고. 물론 뭐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도 괜찮고 마우스 클릭 잘라내기를 하시고 그리고 OR을 쓸게요. OR을 더블 클릭. 제가 느는 남겨놓고 잘라내기를 했거든요. 느는 빼고. 그래서 OR을 바로 쓰고 OR을 더블 클릭해서 괄호가 열리면 다시 컨트롤 A 눌러주세요. OR을 더블 클릭해서 괄호가 열렸을 때 컨트롤 A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로지컬 1에는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고 로지컬 2에도 이제 똑같이 AND를 그냥 쓸게요. 로지컬 2에도 AND, AND 바로 열고 대소문자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얘랑 비슷하게 간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 뭐 여기 그럼 여기다가 뭐 물어보면 되겠어요? AND 바로 열어서 이제는 다시 E7을 클릭하고 E7이 이꼴 여기 F3로 가면 되죠. F3. E7 이꼴 F3니 F3 이것도 절대 참조를 해주세요. F3 클릭하자마자 F4 공격기 4번 눌러서 절대 참조하고 아 아니면은 그냥 죄송합니다. 다시 적는 게 좀 귀찮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 지우고 그냥 여기 붙여넣기 또 해봐요. 그냥 지금 컨트롤 V 하면 되거든요. 왜냐면 클립보드에 남아있기 때문에 네. 여기다가 그냥 바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이걸 3으로 바꾸고 숫자들만 고치면 돼요. 숫자들만. 3으로 바꾸고 이것도 G3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뭘 물어보는 건지 아시겠죠? 이게 숫자만 이렇게 3, 3으로 2를 3으로 고치면 바로 이 값이 이거와 일치하냐. 아까는 이게 F2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F3와 하느냐고. 하나 내려온 값과 일치하느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G2가 G3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10을 초과했냐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그 밑에도 또 붙여넣기 해봐요. 로지컬 3에도 또 컨트롤 V를 한 다음에 뭘로 바꾸면 되겠어요? 컨트롤 V를 한 다음에 4로 바꾸면 되죠. F4, G4로 바꿔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블랙과 일치하느냐? 이거를 R로, 또 이것도 4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다시 정의하는 것보다 빠르겠죠. 그냥 컨트롤 V 다 해가지고 이거를 2로 돼 있는 것들을 3으로 바꾸고 4로 바꾸고 이렇게 해주면 이 사람의 등급이 실버와 일치하니 또 이 사람의 누적의 수가 10을 초과했니 또 이 사람의 등급이 블랙과 일치하니 또 이 사람의 등급이 또그 횟수가 5를 초과했니 이렇게 차례대로 물어보는 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복사해서 그냥 그냥 잘라내기를 해서 전부 붙여넣기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 숫자만 이렇게 바꿔준 거죠. 확인하고 채우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블랙이면서 5를 초과한 거. 네. 근데 블랙이면서 5를 초과하지 않으면 펄스가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잘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복잡했죠. 근데 OI 특성상 이 조건 1을 만족하거나 조건 2를 만족하거나 조건 3를 만족하거나 OI의 특성상 어느 거 하나라도 걸리면 true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각 등급별로 초과했을 때, 각 등급별로 초과했을 때 true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138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첩 함수, 이- 이번에도 if 안에서 or를 쓰고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함수를 같이 쓰는 게 나옵니다. 이번엔 분석 워크시트로 가보시죠. 분석 워크시트에서 재고 보유수가 판매수의 2배 이상이거나 조건 1이죠. 재고 보유수가 판매수의 2배 이상이냐. 그러니까 이 재고 보유가 판매의 2배 이상이니? 라고 물어봐야 되고, 판매 곱하기 2 해가지고 2배 이상이냐고, 크거나 같냐고 이렇게 물어볼 예정이고, 그게 조건 1이고, 그리고 연간 매출 수를 12로 나눈 것보다 크니? 이 재고 보유수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이 재고 보유수가 연간 매출을 12로 나눈 것보다 크냐? 이게 조건 2예요. 근데 이 거나면 뭐예요? 이 거나가 들어갔다는 것은 뭐뭐 이 거나 또는이면 오화 조건입니다. 이 거나니까 오화 조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true가 되는 오화 조건. 근데 오화의 특징은 이제 true, false로 나오잖아요. 결과가. 근데 여기는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예, 아니오로 나와야 되잖아요. 조건을 만족하면 예,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true일 때 예를 돌려주고 false일 때 아니오를 돌려줄 수 있도록 하려면 바로 맨 처음에 if 함수가 필요합니다. 바로 if 함수를 써서 조건에다가 or를 집어넣어서 조건 1을 만족하거나 조건 2를 만족하면 true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참일 때는 예, 그렇지 않을 때는 아니오라고 표기될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그래서 if 안에서 or를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해볼게요. 138페이지 문제는 분석 워크시트에서 K열에다가 판매 제한을 구하는 곳이죠. 판매 제한 구하는 K열에 수식을 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K6로 오세요. K6으로 와서 는 if를 먼저 쓰겠습니다. 는 if, if를 더블 클릭해서 가로가 열리면요. 가로가 열렸을 때 컨트롤 A 눌러서 함수 마법사도 불러주세요. 그 다음 조건은 or를 쓸 겁니다. or 가로 열고 or 가로 연 다음에 그냥 조건 1, 조건 2 하면 되거든요. 조건 1, 조건 2에서 or에 대한 가로를 닫으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true가 나오게 될 건데 네, or의 가로를 열었을 때 조건 1 같은 경우는 재고 보유수가 판매수의 2배 이상이니? 라고 물어봐야 돼서 이 첫 번째 이 장동수의 재고 보유를 클릭하고 재고 보유가 크거나 같니? 크거나 같다. 판매의 2배. 그러니까 판매는 또 I6를 클릭하고 I6 곱하기 2 해주세요. 곱하기 2. 이게 조건 1. 곱하기 아스트리크 이거 아시죠? 곱하기 2. 그 다음 컴마 조건 2는 또 재고 보유수가 다시 연간 매출을 12로 나눈 것보다 큰 경우입니다. 이것도. 컴마 이후에 조건 2를 적을 때도 재고 보유를 다시 클릭해 주셔야 돼요. 재고 보유를 찍고 H6가 크다 뭐보다 연간 매출 이 첫 번째 이 사람의 연간 매출입니다. 이 장동수의 연간 매출 J6 나누기 12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가로 닫기. 연간 매출 나누기 12요. 그래서 조건 1, 조건 2 이렇게 되는 거죠. 오화에 대한 가로 잘 닫아주시고. 그래서 value if true면 뭐라고요?
예라고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아니오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겠네요. 예, 밑에는 아니오. 네. 예, 큰 따옴표가 앞뒤로 또 자동으로 붙게 되죠. 마법사를 근데 쓰지 않았다면 밖에서 입력하고 계신 분들은 직접 텍스트 앞뒤로 상따옴표 붙이는 거 하셔야 됩니다. 마법사는 자동으로 붙여줘요. 텍스트 그 한자 한글이 들어가면은 원래 우리가 붙여야 되는 거죠. 큰 따옴표 확인해 보시고요. 채우기도 해주세요.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해서 채워보세요. 결과적으로 잘 나오는지. 그다음 140페이지로 그랬습니다. 140페이지는 ifs 함수. ifs 함수 같은 경우는요, if의 좀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if는 조건을 하나밖에 못 주는 함수거든요. 근데 ifs는 조건을 두 개 이상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ifs는 조건 1을 만족할 때 참일대 실행문. 그리고 조건 2를 만족할 때 실행. 뭐 조건 3를 만족할 때 실행할 부분. 갑 또는 시. 이런 것을, 어, 계속 나, 쭉 나열해서 그러니까 조건 한 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건 1을 만족할 때 3일 때 실행, 또 조건 2를 만족할 때 실행, 조건 3를 만족할 때 실행. 이렇게 계속 조건을 줄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럼 써보죠. 행사 참석 여부 워크시트에서 시트 확인하시고요. 행사 참석 여부 시트 같습니다. 여기서 등급열에 2분기 행사 참여 총 현황이 10 이상이면 A, 또 8 이상이면 B, 5 이상이면 C로 표기하고 5 미만이면 D로 표시를 합니다. 어, 행사 참석 여부 시트의 등급열이에요. 그럼 ifs 함수를 불러보시죠. 여기 H6에 와서 는 ifs를 더블 클릭해서 괄호가 열리면 함수 마법사도 불러보시죠. 로지컬 테스트 1 조건 1 같은 경우는 2분기 행사 참여 총 현황이 10 이상이니 그럼 이걸 다 더해야 되잖아요. 2분기 4, 5, 6월 얘기하는 거죠. 1분기가 1, 2, 3월이고 2분기가 4, 5, 6월이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 행사의 총 그 합계가 10 이상이면이라고 물어보려면 합계를 구하는 함수가 뭐죠? 합계를 구하는 함수 썸이죠? 썸을 써가지고 이걸 다 더해서 그게 크거나 같니? 10보다 그런 식으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ifs의 조건 1에서는 로지컬 테스트 1에서는 썸을 쓰겠습니다. sum 썸 괄호 열고 평균을 구하는 거면 에버리지였겠죠. 썸 쓰고 썸 괄호 열고 잡아주세요. 장동수의 4, 5, 6월 참석 현황을 이렇게 썸 괄호 안 그리고 썸에 대한 괄호를 닫고 저처럼 썸에 대한 괄호를 잘 닫고 그게 크거나 같니 10보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10 이상이면 뭐라고요? value if true는 A요. A. A라고 적어주시고요. value if true일 때 실행할 값은 잠일 때 실행할 값은 A입니다. A 앞뒤로 또 큰 따옴표 붙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8 이상이면 물어볼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걸 복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똑같이 또 합계구에서 8 이상이냐라고 물어볼 거기 때문에 위에 거를 복사하세요. 이렇게 블록 지정하시고 컨트롤 C, 카피. 이걸 나중에 8로만 바꾸면 되잖아. 또 밑에는 또 5로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복사하는 게 낫겠죠? 블록 지정, 컨트롤 C, 복사. 그리고 여기서 붙여넣기, 컨트롤 V 하시고.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V 이후에 8로 바꾸면 되잖아요. 8로 바꿔주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복사를 하든 복사를 해서 위에 거를 여기 밑에다가 붙여넣기를,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를 하든 컨트롤 V를 하든 붙여넣기를 하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8로 바꾸라는 말이죠. 10을 8로 바꾸라. 그러면 또 B, 테스트 2에는 B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테스트 3에는 다시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5로 바꿔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5 이상 되면 C로 내려가서 C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또 붙여넣기 해서 테스트 4에도 붙여넣기 해가지고 그 5 미만이냐고도 물어봐 주셔야 돼요. 네, 여기 마지막 쪽에 테스트 4에서는 계속 내려올 수 있거든요. 이거는 가지고. 그래서 작다 5로 바꿔주시면 되죠. 테스트 4에서는 붙여넣기 한 다음에 뒷부분을 작다 5로 바꿔주고 그리고 내려와서 그 밑에는 뭐라고요? 그러면 5 미만이면 다 이제 D인 거죠. D. D 등급이다. 그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하고 쭉 채우기를 해보세요. 잘 나오는지. 그렇게 해서 부스로 처리하는 거 해봤고요. 이번에는 그 스위치 함수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141페이지입니다. 스위치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떤 함수냐면 ifs는 이제 조건을 이렇게 조건 1, 조건 2, 조건 3 이렇게 따로따로 뭐 10 이상이니 뭐 8 이상이니 5 이상이니 이렇게 막 조건을 따로따로 물어볼 수 있는데 스위치는 어떤 찾을 값 또는 식이 한 개예요. 그래서 는 스위치 해가지고 찾을 값이 값 또는 식입니다. 찾을 값 또는 식 있고 그게 값 1에 해당하면 별과 원 돌려주고 값 2에 해당하면 별과 2를 돌려주고 값 3에 해당하면 별과 3을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또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찾을 값 또는 식이 한 개예요. 어떤 찾을 값 또는 조건식 같은 게 한 개인데 그것이 값 1에 걸렸니? 그럼 결과 1이 나오도록 해. 그러니까 이게 찾을 값 또는 식이 값 2에 걸렸니? 그럼 결과 2가 나오도록 하고 이 찾을 값 또는 식이 값 3에 걸렸냐? 그럼 결과 3가 나오도록 해라. 하나의 찾을 값 또는 식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결과를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141페이지는
스위치와 라이트 함수를 쓰라고 했군요. 레프트, 라이트 이런 함수들이요. 텍스트를 추출하는 함수들입니다. 시험에 레프트 함수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 이런 함수들 텍스트를 추출하는 함수인데 레, 레프트가 텍스트 문자열에서 추출할 글자 수 이렇게 사용하는 함수고 왼쪽에서 몇 글자만큼 지정하는 글자 수만큼 추출하고 라이트는 오른쪽에서 추출하는 거거든요. 라이트는 텍스트 추출할 문자 수하면 오른쪽에서 지정하는 글자 수만큼 텍스트를 추출한다. 그러니까 이게 레프트로 만약에 내가 텍스트를 예를 줬어요. 텍스트를 예로 주고 추출할 글자 수를 두 글자만큼 추출해 하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AT가 나옵니다. AT. 왼쪽에서부터 두 글자만큼 추출해. 이런 말이 되기 때문에. 근데 라이트를 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이트에서 두 글자만큼 추출해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었을 때. 네, 봉이가 나옵니다. 오른쪽에서 두 글자만큼 추출해. 그러면. 그리고 위드라는 함수도 있는데요. 위드 함수 같은 경우는 레프트, 라이트, 미드 텍스트를 추출하는 함수들입니다. 텍스트 시작 위치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미드는 시작 위치 추출할 문자수. 그래서 지정한 위치에서 특정 위치에서 지정한 글자 수만큼 추출한다. 만약에 내가 텍스트를 이 사원명을 줬는데 그 사원명을 주고 시작 위치를 2로 하고 추출할 글자 수를 1로 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이 장동수에서 두 번째 위치에서 한 글자만큼 추출하면 뭐 어떤 글자가 나올 것 같습니까? 네, 동자가 나옵니다. 이거는 레프트로도 추출할 수 없고 라이트로도 따로 추출할 수 없잖아요. 동자만 추출하려면. 그러면 미드 함수를 써서 이렇게 두 번째 위치에서 딱 한 글자만 가져와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스위치와 라이트를 써가지고 스위치에서 찾을 값이 아마 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텍스트를 라이트가 추출을 해서요. 찾을 값으로 넣어줄 거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마지막 두 글자거든요. 사원 번호의 마지막 두 글자. 그래서 우리가 아마도 라이트를 써서 사원 번호를 텍스트로 넣을 것 같고 추출할 문자 수는 두 글자만큼 끝에서 두 글자만큼 추출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럼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얘기한 대로 02가 나올 거예요. 02가 나올 건데 그 02가 찾을 값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게 값 1에 걸렸으면 뭐 결과 1을 돌려주고 값 2에 걸렸으면 결과 2를 돌려주고 이렇게 갈 거라고 했잖아요. 값 3에 걸렸으면 결과 3를 돌려주라고. 그래서 그 마지막 두 글자가 NT? 이게 딴 시트구나. 네. 아, 고객 워크시트에서 썼네. 고객 워크시트에서 하여튼 여기 끝에서 두 글자를 추출해서 그게 NT면 우리가 두 글자 추출할 수 있잖아요. 텍스트 이거 넣어가지고. 그게 NT면 값 1에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뭐 NT니 그럼 북부 뭐또값 2에다가 또 ST니 ST면 남부 뭐 WT니 그러면 뭐 서부 ET니 그럼 동부 그렇게 C열에다가 구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스위치를 먼저 불러줄게요. 여기 C7에 오셔가지고 는 스위치 이게 추가된 새롭게 2021 버전에서 아마 새롭게 추가된 함수일 겁니다. 이 스위치가 2000 약간 상위 버전에서 그래가지고 혹시 이전 버전을 쓰시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스위치 스위치를 더블 클릭하시고
괄호가 열리면 함수 마법사를 불러보세요. 컨트롤 A 눌러서. 그래서 익스프레션이 찾을 값이거든요. 찾을 값에는 라이트 함수를 쓸 겁니다. 라이트 함수를 써서 번호에서 두 글자 추출을 해올 거거든요. 끝에서 두 글자를. 그래서 여기에 익스프레션 쪽에 라이트를 쓸게요. 라이트. 바로 열고. 이게 이미 는으로 시작하는 수식이기 때문에 함수를 계속 불러쓸 수 있거든요. 이 수식 안에서. 다른 함수, 다른 함수. 아까처럼 뭐 썸도 쓰고, 라이트도 쓰고, 뭐 레프트도 쓰고, 뭐 에버리지도 쓰고 계속 다른 함수를 중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가로 열었으면 가로 안에는 번호를 클릭해 주세요. 텍스트 문자열은 A7을 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컴마 추출할 글자 수 몇 글자만큼 가져올 건가요? 끝에서 두 글자만큼 추출할 거죠? 그러니까 A7에서 이 끝에서 여기 두 글자만큼 추출할 거 아닙니까? 끝에서. 그래서 컴마 2. 지금 생략하면 한 글자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추출할 문자 수는 2로 해주셔야지, 컴마를 찍고 2로 해주셔야지 NT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고, 라이트에 대한 가로를 닫을게요. 이게 텍스트 추출할 문자 수 이렇게 해서 찾을 값으로 넣어준 거고요. value 1에 NT라고 적을 거예요. 값 1에 NT라고 적고, 결과 1에는, 리절트 1에는 북부라고 적어요. value 1에는 NT, 그리고 리절트 1에는 북부. 탭키로 내려가면서 계속 하시면 돼요. 탭키를 눌러서 계속 내려가면서 클릭해서 내려가는 게 좀 귀찮을 수 있으니까 키보드 탭키를 눌러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ST라고 또 물어보고 ST면 남부 계속 탭키를 눌러서 아니면 요거 눌러서 내려가면서 하시면 돼요. 탭키로 내려가든 또 WT 밸류 3는 WT는 서부 또 탭키 눌러서 내려가면서 또 ET는 동부, 리절트 4까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찾을 값이 값 1에 걸렸니? NT에 걸렸으면은 북부고, 뭐 ST에 걸렸으면은 남부고, 또 뭐 ET에 걸렸으면 뭐 동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죠. 확인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잘 나오는지 확인하고 채우기를 했을 때 지역이 북부, 남부, 서부 잘 나왔습니까? 스위치로 이렇게 스위치와 라이트를 써서 작성해 봤습니다. 찾을 값이 이거였고, 그죠? 그래서 값 1에 해당하면 결과 1을 돌려주고, NT에 해당하면 북부를 돌려주고, 값 2에 해당하면 남부를 돌려주고, 또값 3에 해당하면 서부를 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간 거죠. 맞게 잘 정리가 됐는지. 리절트 4까지 이렇게 잘 정리가 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 잠깐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뒤에 하겠습니다. 번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합계를 구합니다. 그리고 sumifs 함수가 있는데요. sumifs는 조건을 두 개 이상 줄 때 사용합니다. sumifs는 조건 1의 범위, 조건 1. 계산 범위가 참 앞에 오니다 계산 범위가 먼저 오고,
조건 1의 범위 조건 1, 또 조건 2의 범위 조건 2 사용하는 함수고, 조건 두 개 이상일 때 사용하는 함수. 그리고 에버리지 if 수도 있고, 또 카운트 if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에버리지면은 뭐겠어요? 에버리지 if 하면은 뭘 구하는 거겠어요? 합계가 아니라 평균이겠죠. 그리고 카운트 if 하면은 뭐겠어요? 카운트 if면 합계가 아니라 카운트 if면 개수입니다. 근데 카운트 if는 계산 범위는 따로 없습니다. 계산 범위가 필요 없이 그냥 조건 범위에서 개수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조건 범위, 조건 이렇게 해서 조건 만족하는 데이터의 개수를 또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함수들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썸이프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객 현황 워크시트에서 i4셀에 조건부 합계 함수를 사용해서 골드 등급의 총 횟수를 계산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시트 확인하시고 고객 현황 워크시트 이 파일이 바뀌었네요. 수학 삼각 통계 함수라는 파일을 열었다. 이제 새로운 파일이 필요합니다. 143페이지입니다. 143페이지. 필요한 파일이 엑셀 예제 파트2 유형 분석의 챕터 3에서 수학 삼각 통계 함수 해볼까요? 고객 현황 워크시트에서 i4셀에는 조건부 합계 함수를 제가 일명 조건부 함수라고 그 조건부 합계 함수, 조건 평균 함수 이런 문제가 혹시 나온다면 썸if나 에버리지 if를 쓰는 문제일 겁니다. 근데 조건부 합계 함수를 사용하여 골드 등급의 총 횟수를 계산하시오라고 해요. 골드의 총 횟수 여기에다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하나만 구하는 거면 시험에서 이거 하나만 구하는 거면 달러 붙이는 걸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채우기를 하는 거라면 지금은 솔직히 달러를 안 붙이고 그냥 할 건데, 이 골드에 뭐 그냥 합계만 구하면 땡이니까요. 네, 근데, 어, 실버의 합계도 구하고, 브론즈의 합계도 구할 거면, 절대 참조 같은 것도 신경 써야 돼요. 채우기를 할 거라면. 근데 이렇게 하나만 구하는 경우는, i4에 하나만 구하는 경우는 그런 걸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는 sumif를 불러보시죠. sum 써가지고, sumif를 더블 클릭하고, 바로가 열리면, 함수 마법사를 불러보세요. 컨트롤 A로 함수 마법사를 불렀고, 레인지는 조건 범위입니다. 조건을 검사할 범위. 그 조건 범위는 조건이 골드냐, 실버냐, 브론즈냐 이게 조건이잖아요. 조건을 검사할 범위는 등급의 범위를 다 잡아주셔야 돼요. 레인지는 E4에서부터 E37까지입니다. 저처럼 E4를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쪽 방향키로 한 번에 쭉 잡아도 되겠네요. 첫 번째 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쪽 방향키 눌러서 한 번에 쭉 잡아주셔도 좋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원래 제가 실버하고 브론즈까지 다 구하는 거면 이렇게 F4 눌러서 절대 참조를 일단 해보세요. 절대 참조를 F4 눌러서 해보세요. 그리고
크라이테리아에는, 크라이테리아는 두 번째 칸으로 내려와서 골드를 찍어주면 돼요. 골드에 지금 우리는 총 횟수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조건의 기준을 넣는 곳이거든요. 조건을 지정하는 곳인데 책에는 골드라고 적고 있잖아요. 골드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데 적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실버하고 브론즈까지 다 구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렇게 채우기를 해서 다 구해야 되면 적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면 적으면 또 실버도 따로 적어줘야 되고 브론즈도 따로 적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크라이테리아에는 그냥 얘를 찍어요. 옆에 H4를. H4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조건을 이렇게 골드로 넣는 것이죠. 숫자나 식도는 텍스트로 조건의 기준을 적어주는 곳입니다. 이 중에서 골드를 찾으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H4는 상대 참조로 냅둘 겁니다. 달러를 안 붙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밑으로 내려갈 때 실버로 브론즈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H5로 H6로 바뀌는 걸 원하기 때문에 가만히 냅두는 겁니다. 달러를 안 붙이고. 그리고 sum range. sum range는 합을 구할 실제 셀들입니다. sum으로 합계를 구할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sum으로 뭐의 합계를 구할 겁니까? 결과적으로. sum으로 합을 구할 실제 숫자들 뭐죠? 횟수, 총 횟수를 구할 거 아닙니까? 총 횟수? 그럼 sum range는 횟수를 다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횟수의 범위도 절대 참조를 달러를 붙여서 F4를 눌러서 밑으로 안 내려가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F4에서부터 F37도 펑션키 4번을 눌러서 절대 참조를 시켜주셔야지 이 범위가 밑으로 따라서 내려가고 내려가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달러를 이렇게 붙이나 안 붙이나 솔직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왜냐면은 이거 하나만 구하는 거니까 문제에서. 달러를 안 붙였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지금. 달러를 붙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확인 눌렀을 때 어차피 326은 잘 나올 거거든요. 근데 채우기를 하는 상황이라면 이 문제는 채우기를 하는 게 아니지만 채우기를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채우기 했을 때 잘 나오도록 해주시려면 반드시 달러가 필요합니다. 달러 붙이는 것이. 안 그러면 밑에 값들이 달라지게 된 거죠. 이 문제는 원래 달러 붙이는 거 신경 안 써도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면 근데 이렇게 채우기를 하는 상황이면 저처럼 달러를 붙여주세요. 그다음 계속 이어서 또 144페이지로 가고 있습니다. 144페이지는 에버리지 if 나왔네요. 고객 현황 워크시트에서 L4셀에 수식을 사용해서 지역별 횟수의 평균을 계산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지역이 맨하튼이냐, 뭐 퀸즈냐, 뭐 브루클린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그 지역별로 평균 횟수를 구해달라고.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에버리지 if가 필요합니다. 불러보시죠. 똑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L4셀에 와서는 에버리지 이렇게 쓰다가 AVE 쓰다가 에버리지 if를 더블 클릭합니다. 괄호가 열리면 또 함수 마법사도 불러야죠. 컨트롤 A 눌러서 함수 마법사를 부르고 범위 같은 경우는 어디를 잡을까요? 아까 조건 범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건을 검사할 범위는 어디? 지역이죠, 지역. 네. 지역 범위를 잡아주세요. 지역의 범위 D4에서부터 D37까지입니다. 단, 이 범위 어떻게 할까요? D4에서부터 D37 절대 참조 F4 눌러가지고 달러 붙여주셔야 되고요. 아, 물론 이제 지금도 하나만 구하는 거라서 뭐 달러 안 붙여도 상관없는데 우리는 또 채우기를 해볼 거거든요. 채우기를 해서 퀸즈의 평균, 뭐 브루클린의 뭐 이런 것까지 다 구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D4에서부터 D37 그리고
조건은 또 뭐겠어요? 조건은 바로 K4입니다. K4. 맨하탄. 근데 K4는 상대 참조로. 왜냐면 밑으로 퀸즈로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K4는 채우기 할 때 K5로 바뀌도록 냅두고. 그다음 평균 범위. 평균을 구할 범위는 어딜까요? 에버리지로 평균을 낼 범위. 횟수의 범위를 잡아주시죠. 횟수의 범위인 F4에서부터 F37까지. 물론 이 범위도 F4, 펑션 키 4번 눌러서 이 범위가 또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채우기를 했을 때. 내려가고 내려가고 하면 또 값이 이상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못 움직이도록 이렇게 막아주도록 달러 붙여주는 것도 해주세요. 뭐 이거 하나만 구하는 거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은 솔직히 상관이 없지만 달러 붙이나 안 붙이나 채우기를 하실 거면 저처럼 채우기 해볼 거면 달러 붙여줘 달라. 조건 범위와 계산 범위 쪽에 달러 붙여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하고 채우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뭐각 지역별 평균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145페이지로 갔습니다. 145페이지는 또 고객 현황 워크시트에서 I10에서부터 I12셀 영역에 카운트 if를 써가지고 수식을 작성을 해서 등급별 인원수를 계산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등급별 인원수가 몇 명일까? 골드 등급이 몇 명일까? 실버 등급이 몇 명일까? 또 조건을 만족하는 것의 개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 카운트 if를 쓸 건데 아까 에버리지 if 방금 썼던 거는 조건 범위, 조건 그리고 평균을 구할 평균 범위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카운트는요. 그런 계산 범위는 없습니다. 그냥 조건 범위와 조건만 딱 주면 계산 범위가 곧 조건 범위가 돼요. 이 조건 범위 내에서 개수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따로 계산 범위를 다시 잡아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카운트 if 수를 불러보겠습니다. I10에 와서 는 카운트 if 불러보시죠. 카운트 if를 더블 클릭하고 괄호가 열리면은 또 함수 마법사도 불러주세요. 레인지는 조건 범위입니다. 조건을 검사할 범위는 조건 범위이자 계산 범위이기도 합니다. 등급의 범위를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레인지는 등급의 범위 E4에서부터 E37까지입니다. 물론 절대 참조도 필요합니다. F4 눌러가 이거 채우기 할 때 같이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 아, 물론 이것도 지금 하나만 구하는 거죠. 그런 것도 아니네요. 이거는 다 구하는 거네요. 이건 반드시 절대 참조해야 됩니다. 그러면 달러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채우기를 해야 해서 I10에서 I12까지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죠? 카페 것들은 하나만 구하면 되는 상황이었고, 만약에 그렇게 시험에 나왔다면. 근데 여기는 이 세 개를 다 구해야 되잖아요. I10에서 I12까지 다 구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반드시 절대참조 필요합니다. 그리고 크라이테리아는 뭐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골드. 이 중에서 골드 찾으라는 거잖아요. 이 범위에서, 이 레인지 범위에서 골드인 것을 하려라고. 그래서 조건의 기준, 숫자나 식도는 텍스트로 골드라고 적으면 안 좋겠죠. 왜냐면 또 실버도 그럼 다시 적어줘야 되고, 브론즈도 다시 적어줘야 되니까, 크라이테리아를 클릭을 해줬죠. 여기를. H10을. H10을 클릭을 해야지, 이렇게 H11부도 이렇게 12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H10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하면은 9명. 채우기를 했을 때 또 잘 나오는지. 카운트 if로.
등급별 인원수를 구해봤습니다. 그 다음 146페이지로 와보시죠. sumifs 함수. 아까 sumif는 조건 하나만 줄 수 있었죠? 근데 sumifs 같은 경우는요, 조건을 막 100개 이상도 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게 조건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산 범위를 갖다가 맨 앞으로 가져와야 되고, 조건을 나중에 적어준다. 조건 1의 범위, 조건 1, 조건 2의 범위, 조건 2. 순서가 바뀝니다, 순서가. 아까는 조건이 먼저 나왔죠? 근데 ifs 쪽은 계산 범위가 먼저. 그럼 해보겠습니다. 146페이지고요. 직원 현황 워크시트에 어, 시트 확인해 주실래요? 직원 현황 워크시트에서 K4셀에 조건부 합계 함수를 사용하여 보너스를 받은 유럽 지역 직원들의 총 매출 금액을 계산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보너스를 받았냐 하는 게 조건 1이고요. 유럽 지역이냐 하는 게 조건 2인 것 같습니다. 조건 1, 2를 만족하는 그런 직원들의 총 매출 금액 구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바로 sumifs 함수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sumifs를 불러보겠습니다. K4에 구하라고. K4, K4 셀에 와가지고요. K4에는 그럼 는 쓰고요. 는을 쓰고 sumifs를 불러보겠습니다. sumifs S 붙는 거죠. sumifs를 더블 클릭해서 괄호가 열리면은 함수 마우스도 부르세요. 컨트롤 A 눌러서. 그리고 sum range는 계산 범위입니다. 합을 구할 실제 셀들. sum으로 합계를 구할 범위. 어디를 잡을까요? 결과적으로 sum으로 뭐를 다 더할 건가요? sum으로 더하고자 하는 숫자들. 뭐죠? 매출. 네, 매출입니다. 바로 매출의 범위를 쭉 잡아주시고요. 이것도 이거 하나만 구하는 거면 상관이 없겠는데, 채우기를 하실 거라면, 저는 채우기 하려고 생각 중이기 때문에, 채우기에서 밑으로 미국의 총 매출, 아시아의 총 매출도 구할 거면, 얘가 못 내려가도록 막아야죠. 그래서 매출의 범위 D4에서부터 D53을 잡고, F4, 절대sam조도 해주겠습니다. 다음,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1, 조건 1의 범위. 첫 번째 조건은, 보너스를 받았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1의 범위는 보너스의 범위를 잡아줄게요. 그라이테리아 레인지 1. F4에서부터 F53. F4에서부터 F53까지 쭉 잡아주고, 그리고 크라이테리아 1에는 예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예인 걸 찾는 거죠, 이 중에서. 보너스를 받는 사람 예라고 찍혀 있으니까. 그래서 조건 1은 뭐 쉬워요. 이렇게 보너스, 이 범위도 근데 절대 참조할게요. 참. F4 눌러서 절대 참조 달러 붙이고, 예라고 적어두고 크라이테리아 1에는 조건 1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문제인데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유럽 지역이냐 하는 게 조건 2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레인지 2는 일단 어디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네, 지역의 범위를 잡아야 됩니다. 지역의 범위를 잡아주실래요? C4에서 레인지 2에 가가지고 C4에서부터 C53까지요. C4에서부터 C53도 어떻게 할까요? F4. F4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주시고요. 채우기 할 때 내려가지 말라고 절대 참조하고 그리고 크라이테리아 2가 여기 유럽이냐 미국이냐 아시아냐 유럽 그럼 얘를 찍어줄 건데요. J4를 찍어줄 건데
안 나옵니다, 값이. 그죠? 안 나오는 게 보이죠? 왜 안 나오냐면 그냥 유럽은 없거든요. 뭐가 있어요? 지역에 보면 그냥 유럽이 있는 게 아니라 유럽 북부, 유럽 남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유럽 뭐 동부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또 다 적어줄 수는 없잖아요. 유럽 북부, 남부, 동부, 서부 뭐 다 적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럽 뒤에 별표를 붙여야 되거든요. 유럽 뒤에다가 이 별표, 아스트리크 이걸 붙여야 되거든요. 이 별표가 쌍따옴표가 붙으면 이제 알아서 인식이 될 건데 쌍따옴표 제가 이렇게 내려가는 식으로 해서 쌍따옴표를 더 붙여보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별표가 모든 문자를 대신받는 와일드카드입니다. 우리 책에 적혀 있습니다. 이 별표가 와일드카드로서 대체 문자거든요. 와일드카드, 대체 문자. 그냥 다른 글자를 대신 받아주는 기호입니다. 별표는 여러 개의 문자를 대신 받고요. 글자 수에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 문자를 대신 받고 물음표가 있거든요. 물음표는 한 글자를 대신 받습니다. 물음표는 근데 뭐 아마 잘 쓰이지 않을 건데 물음표 하나당 한 글자 하나의 문자를 대신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동부든 서부든 뭐 남부든 동서부든 뭐 다 대신 받으려면 유럽 별표를 붙여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별표가 붙는 게 이제 대체 문자로서 뭐 유럽 남부 동부 서부 다 대신 받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구하는 거면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유럽 하나만 구하는 거면 이렇게 직접 적으면 돼요. 유럽 별표로. 근데 여기는 미국도 지금 우리가 구할 예정이고 아시아도 구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적는 거는 안 되겠죠. 다 따로따로 또 적어야 되니까. 미국 별표, 뭐 아시아 별표 다 따로따로 적는 게 귀찮잖아요. 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지금 얘를 클릭했잖아요. J4를. J4를 클릭했는데 직접 바로 뒤에 별을 붙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직접 별을 붙이면 J4가 인식이 안 돼요. J4가 셀 주소로 인식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별을 바로 붙이면 당연히 이거는 이렇게 뭐 그냥 텍스트 이거 J4 별 이걸 문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칸 띄워보세요. 한 칸 띄우고 앰퍼센트 연결 연산자가 있거든요. 이게 연결하는 연결 연산자인데 앞에 내용과 뒤에 다른 내용을 연결시켜주는 연결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앰퍼센트 연결 연산자를 쓰고 뒤에다가 그 쌍따옴표 안에 별을 또 써주셔야 됩니다. 큰 따옴표 안에 별을 안 쓰면은 이게 대체 문자인지 모르고 또 이상하게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제가 큰 따옴표를 안 붙이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밑에 딱 찍었을 때 확인 눌리거나 했을 때 이렇게 쌍따옴표가 붙으면은 이 J4도 셀 주소로 인식이 안 돼요. 그냥 글자로 인식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J4는 셀 주소잖아요. 셀 주소. 셀 주소는 큰 따옴표 붙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따옴표를 붙여달라는 얘기입니다. 뒤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은 앰퍼센트는 그냥 연결 연산자이기 때문에 J4가 유럽 가져오고 유럽 뒤에 연결시켜서 별표를 붙여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유럽 별표가 되면서 확인을 했을 때 잘 나올 거고 밑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 또 뭐 아시아 별표, 뭐 미국 별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찾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J4는 달러를 안 붙인 이유가 밑으로 내려가게끔 J5로 J6로 바뀌게끔 채우기를 해보세요. 결과적으로 잘 나오는지. 이렇게. 뭐 지금은 솔직히 하나만 구하는 거라서 이렇게 하기 싫으면 그냥 유럽 별표로 하면 돼요. 직접 적는 식으로. 유럽 별표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표시해 놨듯이. 근데 채우기를 하실 거면 저처럼 미국도 구하고 아시아도 구하고 다 구할 거면 아프리카까지 다 구할 거면 이렇게 M% 연산자를 써서 하는 게 좋죠. 이제 148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에버리지 if입니다. 직원 현황 워크시트에서 이번에는 J14셀에 조건부 합계 함수를 사용해서 전 북부 지역 중 할당량이 22만 이상인 매출 평균을 계산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또 두 개죠. 조건 1이 북부 지역 중에서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요? 조건부 합계함 수가 아닌데 조건 이거 평균을 구하는 건데 하여튼 조건부 함수 사용해서 전 북부 지역 중 할당량이 220, 22만이냐 또 그렇게 줘야 되기 때문에 네, 해봅시다. 는 에버리지 이프스 아까 서미프스랑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에버리지 이프스도 계산 범위 먼저 나오고 조건 1의 범위, 조건 1, 조건 2의 범위, 조건 2 이렇게 가는 거고요. 네, 는 에버리지 이프스를 불러보세요. 더블 클릭해서 괄호가 열리면 또 함수 마법사도 불러주시고. 그래서 에버리지 레인지는 어디를 잡을까요? 평균을 구할 범위 어디죠? 매출이죠. 매출. 네. 결과적으로 매출의 범위 평균 구할 거 아니고 매출 평균. 그러니까 D4에서부터 D53. 절대참, 절대참 필요 없겠구나. 이건 그냥 하나만 구하는 거라서. 이건 달러 붙이는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에버리지 부스를 불렀고 D4에서부터 D53을 잡았는데 혹시 뭐 달러를 붙였다고 잘못된 건 아니고요. 시험 시에도 뭐 붙여도 되는데 채우기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다음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1 조건 1의 범위. 첫 번째 조건은 북부 지역이니? 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또 지역의 범위를 잡아야겠죠?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1은 지역의 범위를 잡겠습니다. C4에서부터 C53까지입니다. C4에서부터 C53까지 쭉 잡았고, 그리고 크라이테리아 1에는 그럼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네, 북부만 적으면 안 되고, 유럽 북부도 있고, 아시아 북부도 있고, 이렇잖아요. 미국 북부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럽이든 미국이든 아시아든 다 대신 받아줄 수 있는 기호가 뭐라고요? 아까? 별표를 써야 됩니다. 별표 북부로 해야 됩니다. 별표 북부라고 적어주셔야지 앞에 뭐 유럽이 붙든 미국이 붙든 아시아가 붙든 그걸 대신 받아주겠죠? 크라이테리아 1에는 별표 적어주시고요. 조건 1의 범위, 조건 1. 그다음 조건 2의 범위. 두 번째 조건 범위는 또 어딜 잡을까요? 할당량이 22만 이상이니? 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조건 2의 범위는 할당량의 범위를 잡아줘. E4에서부터 E53. 할당량 범위를 잡았고, 크라이테리아 2에는 22만 이상이냐? 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크라이테리아 2는 크거나 같니? 22만. 이렇게 물어봐야죠. 계산 범위, 조건 1의 범위, 조건 1, 조건 2의 범위, 조건 2.
쓰면 확인해 주세요. 예. 조건 원투를 만족하는 것에 평균. 조건 1에 보면 조건 1, 조건 2에 보면 조건 2 이렇게 한 겁니다. 그다음 149페이지 계속해서 또 해봅니다. COUNTIFs 함수가 나왔네요. 판매 수량 워크시트에서 시트 확인해 주시고요. 이 38셀의 수식을 사용해서 1월에 2만 5천 부보다 많은 매출을 기록한 논피션 장르의 수를 계산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또 1월의 값이 2만 5천 부보다 많니? 하는 게 조건 1이고 조건 2는 또 논픽션 장르냐? 장르가 논픽션이냐? 하는 게 조건 2죠. 조건 1, 2를 만족하는 것의 개수 역시 countifs 함수를 불러서 할 거고 countifs는 계산 범위는 없습니다. 그냥 조건 1의 범위 조건 1, 조건 2의 범위 조건 2 이렇게 가면 되기 때문에 이 38셀에 와가지고 불러보시죠. 는 countifs요. countifs를 더블 클릭해서 괄호가 열리면은 조건 함수 마법사를 불러주시고 컨트롤 A 눌러서 함수 마법사를 부르고 조건 1의 범위 첫 번째 조건 범위는 어딜 잡을까요? 1월에 2만 5천 부보다 많은 매출을 기록했니? 하는 게 조건 1이죠. 그죠?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1은 1월 달에 데이터를 다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처럼 여기 E4에서부터 E35까지 잡아야 됩니다. E4에서부터 E35까지 잡아주세요. 36까지, 지금 컨트롤 시프트 아래쪽 누르면 36까지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컨트롤 떼고 시프트 위쪽 방향키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시프트 위쪽 방향키 한 번만 누르면 이렇게 잡은 상황에서 하나만 또 이렇게 올릴 수 있거든요. 컨트롤 떼고 시프트 방향키로 위아래 방향키로 하나씩 하나씩 조절할 수 있습니다. if4에서부터 E35까지 잡았고 그리고 크라이테리아 1에는 조건 1에는 2만 5천 부보다 많니? 크다 2만 5천 이렇게 잡아주죠. 이게 조건 1입니다. 제가 자꾸 마법사를 이렇게 누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쌍따옴표가 붙어야 되거든요. 이거 텍스트도 아닌데도 쌍따옴표가 붙어야 되는 희한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함수들이. sum if, average if, count if가 자동으로 지금 쌍따옴표 붙는 거 보이시죠? 밑으로 내려갔을 때 자동으로 쌍따옴표 붙잖아요. 원래 이게 쌍따옴표가 텍스트일 때만 붙이는 거죠. 아까처럼 뭐 예, 아니요, 뭐 그런데 텍스트일 때 붙이는 거지. 이런 비교연산자 쓸 때 쌍따옴표 붙인다는 게 좀 희한한 거거든요. 이 함수들만 그래요. sum if, average if, count if 얘네들만 이런 비교연산자를 쓸 때 쌍따옴표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다른 함수는 안 그래요. 그래서 마우스를 그냥 쓰면은 알아서 우리가 생각을 못 해도 알아서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이럴 때. 다음,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2. 두 번째 조건 범위. 두 번째 조건은 뭐죠? 논픽션이냐 하는 게, 장르가 논픽션이냐 하는 게 조건 2죠. 음. 조건 2의 범위는 장르의 범위를 잡겠습니다. 바로 D4에서부터 D35까지입니다. D4에서부터 D35까지 잡아주시고. 크라이테리아 2에는 논픽션이라고 적어요.
네, 다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 1의 범위 조건 1, 조건 2의 범위 조건 2. 11개가 나왔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카운트 ifs까지 해봤네요. 이번에는 15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max ifs 함수가 나왔네요. 네, 최대값을 구하는 거겠죠? ifs가 나왔다는 건 또 조건이 두 개 이상 되는 거고요. sum ifs랑 뭐 사용법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는 최대값이 나오겠죠? max ifs 또 그러면은 써보죠. maximum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가 max 아닙니까? 그래서 고객 현황 워크시트로 오셔가지고 시트 확인하시고요. L16셀에 와서 퀸즈 지역 골드 등급 중 최대 횟수를 계산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맥스 이프스를 불러보시죠. 그러면 여기 L16에 와서 는 맥스 max를 쓰다가 최대값 맥시멈 구하는 최대값에서 조건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맥스 이프스를 더블 클릭합니다. 괄호가 열리면 함수 마법사도 불러보시고 맥스 레인지는 어딜 잡을까요? 결과적으로 최대값을 구할 숫자들 뭡니까? 계산법. 최대 횟수를 구할 거 아닙니까? 최대 횟수. 횟수의 범위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시멈 값을 구할 숫자들요. 횟수의 범위를 잡겠습니다. F4에서부터 F37까지입니다. 그 다음,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1, 조건 1의 범위. 첫 번째 조건은 퀸즈 지역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또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1은 지역의 범위를 잡겠습니다. 바로 D4에서부터 D37까지입니다. 지역의 범위를 쭉 잡았고, 그리고 크라이테리아 1에는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퀸즈라고 적으면 되겠죠? 네. 퀸즈라고 적어주실래요? 다음,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2, 두 번째 조건 범위. 두 번째 조건 범위는 어디 잡으시겠습니까? 퀸즈 지역 골드 등급이라고 했잖아요. 골드 등급이냐. 그럼 등급의 범위를 잡아야겠죠? 조건 2의 범위는. 레인지 2는 등급의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E4에서부터 E37까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골드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크라이테리아 2에다가 골드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얘네들 중에서 골드인 거 찾겠다는 소리잖아요. 계산 범위, 조건 1의 범위, 조건 1, 조건 2의 범위, 조건 2 이렇게 되는 거죠. 확인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48 나왔네요. 그다음 151페이지. 151페이지는 또 min ifs min은 또 max의 반대말이죠. 미니멈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고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값, 조건을 만족하는 최소값 이런 거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또 min ifs를 구합니다. min min
민 ifs를 불러보겠습니다. 는 민 ifs를 더블 클릭하고 괄호가 열리면 또 함수 마법사도 불러보시고 민 레인지는 그러면 또 당연히 똑같이 지금 똑같은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위에 거를 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또 상대 시험도 되니까 그냥 하는 게 낫겠네요. 민 레인지는 아까랑 똑같이 잡으면 됩니다. 횟수입니다. F4에서부터 F37까지고요. 그리고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1은 퀸즈 지역이냐라고 물어봐야 돼서 지역의 범위 바로 D4에서부터 D37까지 그리고 여기에는 퀸즈라고 적어주고 크라이테리아 1은 아까랑 똑같이 오타 넣지 마시고요. 또 조건 2의 범위 두 번째 조건은 등급의 범위를 또 잡아주고 E4에서부터 E37까지고 또 등급이 골드냐 하는 게 조건 2니까 저 골드라고 그 밑에다가 적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결과적으로 퀸즈 골드 지역의 최소값이 16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디프스, 미니프스 이런 것들을 또 넣어서 계산하는 문제 해봤고요. 뒤에 또 152페이지